자, 반갑습니다. 상남자입니다. 오늘 물건은 진짜 재밌는 물건이네요.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요.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치도 좋아 보이고요. 조금만 세세하게 조사를 하신 다음에 적정한 가격에만 가져온다면 상당히 괜찮은 물건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사건 번호는 2019 타경 119번. 자, 주소는요, 전북 군산에 있어요. 군산시 나운동. 대지권은 126평이나 되고요. 건물 전용 면적은 287평 반이나 됩니다. 건물 토지 가치 매각하고 최초의 감정가가 무려 14억 5,700만 원. 자, 그런데 쭉쭉 떨어져서 현재 4차 4억 9,9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무려 10억이나 떨어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 궁금하죠? 바로 매각 물건 명세서부터 확인할게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면 등기부에 가처분, 매각 또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 없어요. 자, 그리고 비고란 보시면 공부상 의원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운동시설, 그리고 2019년 5월 30일자로 공사대금 등 7억 8,500만 원에 대한 유치권 신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이 부존재하다는 확정 판결 광주 고등법원에서 제출이 됐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된다. 보시면 특이사항 없죠. 최초 선순위 근저당권이 2015년 10월 달인데 임차인 두 분 계신데 이분은 2017년, 2018년 후순위입니다. 따라서 대항력 없고 인도명령 대상입니다. 자, 문제 없죠? 문제가 없는데 10억이나 감정가 대비 10억이나 싸졌어요. 이거 관심 가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샅샅이 낱낱이 파헤쳐 봐야 되겠죠. 매각 물건 현황 보면요. 301호부터 309호까지 전체 운동시설, 자유볼링장 이렇게 되어 있고 토지도 똑같이 301호부터 309호까지 전체 같이 매각하는 거예요. 임차인 현황은 좀 전에 말씀드렸고 대항력 없고요. 인도명령 대상이고 등기부 현황에도 딱히 큰 문제 없는 권리분석이 아무 하자 없는 물건입니다. 자, 소유자분도 옛날에 12년도에 경매로 취득을 하셨네요. 경매로 취득했다가 다시 경매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유치권에 대한 내용은 쭉 써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설명드렸다시피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참고사항, 현황조사서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 현재 건물의 공부상 용도는 의원이래요. 의원. 자, 그러나 현황은 운동시설입니다. 현황은 운동시설, 공부상 용도는 의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사진 보겠습니다. 자, 건물 3층 전체요. 이렇게 자유 볼링 클럽 써있죠. 시원하게 보입니다. 큰 길에서. 건물 옆에서도 시원하게 보이고요. 1층의 업종 현황을 봤더니 핸드폰 가게 있고 깡정, 마트, 할인 매장 이런 게 있네요. 시내에서 볼 수 있는 것들. 바로 옆에는 GS 슈퍼마켓도 크게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고 뚜레쥬르 건물도 있습니다. 자, 큰 도로변에서 잘 보이죠? 간판 자리는 엄청 좋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여기 볼링 그림 크게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자세하게 보시면 복층 구조 같아요. 3층, 4층. 그쵸? 볼링장이 3층, 4층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개 층. 근데 현재 경매 나온 물건은 3층입니다. 실내 내부 사진이고요. 시설 잘 되어 있죠? 영업하고 있는 것 확인했고요. 자, 여기 손님들, 군인 손님들 계시네요. 휴가? 외출? 잠깐 나와서 즐기고 있는 모습.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자마자 공용 부분 없이 바로 볼링장으로 전체를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 가지 볼링 용품들도 전시되어 있고요. 자, 3층의 호별 배치도 보면은 합병 전에는 통로도 있었고 칸칸마다 잘라져 있었는데 볼링장으로 세팅하면서 화장실 2개, 계단실 양옆에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하나, 둘, 3개. 장애인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거겠죠? 이 상태에서 전체 다 터서 볼링장으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확인해야 될 게 위에 층, 4층도 과연 볼링장인가? 요거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3층과 4층을 같이 쓰고 있는데 경매 물건이 3층이잖아요. 3층을 저희가 낙찰받아서 영업 허가권을 취득한다면 4층은 저희 없이는 또 영업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도 잘하면 4층의 주인과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도 보도록 할게요. 조금 줄여서 봤더니 군산시 나운동 보면 주변에 배후단지로 쭉 둘러싸여져 있고요. 주변에 학교도 많고요. 상업지역은 왼쪽에 붙어 있는데 경매 물건지가 있는 동네는 상권이 형성이 안 되어 있나 모드뷰로 확인해 보면요. 자, 그렇진 않습니다. 일반 근린 시설들 쫙 다 들어와 있어요. 필라테스, 요가부터 시작해서
스파, 마사지, 당구장, 아파트 바로 앞에부터 쭉 이어져 있어요. 자, 한의원 보이고 학원들 보이고요. 병원들도 보이고 동네 분위기 준수하고 괜찮죠? 자, 여기서부터 해당 경매 물건의 볼링장이 보입니다. 2층에는 롤러장이 있고요. 롤러스케이트장. 1층에는 당구장이 있고요. 완전히 스포츠 건물인데요. 그렇죠? 체육시설 건물입니다. 3층, 4층 볼링장이라고 써 있어요. 자, 사우나도 있고. 자, 건물이 완전 체육시설 건물이에요. 자, 이렇게 두 개 층을 쓰는 것 같긴 한데 주변 상권의 동네 분위기는 기본적으로 준수한 편인 것 같고요. 사람들 동선이 어떻게 되나 또 확인해 봤더니 물건의 위치는 빨간 점 이곳이거든요. 조금 왼쪽으로 더 가서 역전 할머니 맥주 있는 쪽, 메가커피서부터 차병원까지 이쪽이 거의 메인 상권인 것 같습니다. 메인 상권에서 해당 경매 물건지는 조금 오른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 자, 이렇게 사람들의 대략적인 동선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주변의 배우 세대는 어떻게 되나 확인을 해봤더니 반경 500m에 7,000세대가 넘어갑니다.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아파트가 대부분이고요. 빌라랑 단독주택도 조금 있어요.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죠. 자,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와서 임대료를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요. 막상 나와 있는 매물이 없네요. 물건지는 여기인데 활성화된 지역에 하나 있고 1층에 권리금 5천만 원짜리 치킨 프랜차이즈 하나 있고요. 140만 원. 평수는 64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 표기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유기농 마트 2층에 60평 가까이 되는 게 2천에 80만 원. 생각보다 저렴하네요. 월세가 좀 많이 저렴해 보입니다. 자, 하지만 공실이 많이 없다는 거. 경매 물건 월세 계산해 볼까요? 1천만 원. 보증금이 1천만 원이고 월세가 적혀 있지 않아요. 3층이니까 한 2만 5천 원 잡아볼까요? 평당 2만 5천 원 곱하기 287.5평. 자, 월세가 700만 원 나오는데 만약에 평당 2만 5천 원이 가능한 지역이라면 최저가 5억짜리 상가가 월세가 700이다. 상당히 괜찮죠. 이거는 무조건 현장을 가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2만 원만 받아도, 자, 2만 원만 받아도 월세가 570만 원. 5억짜리 상가에 월세가 570만 원. 괜찮죠? 이 정도 못 받을까요? 자, 아파트가 주변에 1억대네요. 1억 5천, 1억 7천. 2억짜리 아파트도 있고. 동네가 구도심이기도 하고 조금은 낙후된 동네다 보니까 상권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손품으로 조사는 무조건 안 되고 가야 돼요.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요 정도 동네에 3층에 평당 2만 원, 2만 원만 받아도 딱 좋겠는데. 그쵸? 진짜 임장할 만한 물건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링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릴 건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부상 의원, 하지만 현황은 운동시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소유자분이 운영하신 게 아니고 임차인분이 운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볼링장을. 자, 그러면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영업 허가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임차인분한테 영업 허가권을 양도받아야 되고, 만약에 양도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분을 명도한 다음에 저희가 다시 영업 허가권을 따려고 하면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 들어가시기 전에 지자체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낙찰 받아서 지금 현재 장사하고 있는 분을 명도하고 그대로 승계해서 영업을 할 수 있는지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 신고가 안 돼도 말소시킬 수 있죠. 말소시킨 다음에 다시 운동시설로 체육시설로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영업 허가권을 받을 수 있는지 예전에 발급된 영업 허가권이라면 최근에 기준이 좀 바뀌어서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차 확실하게 지자체에 먼저 물어보시고 입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볼링장을 계속 운영할 거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고 볼링장을 안 하고 다른 걸로 했을 때 어떤 게 좋을까 또 고민해 봤거든요. 자, 보노랜드에 들어가서 요양원을 검색해 봤더니 요양원이 안 보이더라고요. 나운동에 요양원이 하나 있어요. 나머지는 다 쥐야간 보호센터예요. 요양원 괜찮거든요. 동네 어르신들 이렇게 큰 평수에서 많은 분들 모실 수 있는 시설 세팅해 놓고 안정적으로 사업 수익 얻을 수 있는 요양원 세팅. 이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요양원을 차리려면은 네 건물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면 쥐야간 보호센터밖에 안 돼요. 요양원 시설을 할 때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라든지 건물 양쪽으로 계단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 소방 시설 등등 여러 가지 필요한데 건물 평면도를 보면 어느 정도 갖춰진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양쪽에 계단실 있죠. 엘리베이터가 무려 3개나 있고 하나는 장애인용일 거란 말이죠. 건물의 주차장은 가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네요. 자, 요양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자체에 먼저 문의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주소 말씀드리고 요양원 개업할 수 있는지.
자, 이렇게 해서 군산의 볼링장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볼링장이 주변에 몇 개 없더라고요. 위쪽에 하나 있고, 롯데시네마 쪽으로 내려와서 하나 있고. 자, 볼링장이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볼링장으로 세팅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영업이 어느 정도 준수하게 잘 된다고 하면 그대로 낙찰받아서 임차인분하고 협의해서 영업권을 인수인계 받든지 아니면 재등록할 수 있으면 재등록을 해서 볼링장을 운영 또는 임대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요양원. 그쵸. 주변에 요양원도 잘 안 보여요. 좀 위로 올라가야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부터 요양원을 차릴 수 있어요. 요양원에 관심 있는 분도 이 물건에 관심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체크해야 될 것 중에 또 중요한 게 4층과에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이것도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3층만 쓸 거라면 4층과의 또 천장을 다시 막아버려야 되는 그런 또 일도 있을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볼링장 스포츠 시설 건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현장에서 조사하고 전략적으로 세워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저희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고맙습니다.